이 타이거스는 자긍심이 많았거든요. 네. 평생 뭐 타이거스 맨으로만 살고 싶었고. 아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보내십시오. 아주 저 차 이쁘지 않냐? 그래도 한 5번 우승하고 그래도 최고의 팀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어쩌니까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짠했어요. 메리트를 걸었는데 바로 10연승인가 했을 거예요. 그냥 중단시키더라고요. 네. 89년도에 MVP 한국 시리즈 되셨잖아요. 네, 네. 부상으로 뭘 받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우에서 나온 르망. 아, 자동차를. 르망. 그 잠실에서 차 탄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 안에. 이야. 근데 안에 보니까 AM 라디오 하나 있더라고요. 아, 깡통. 깡통 루망. 그냥 가는 거 스틱으로 돼가지고. 이야, 진짜 그거- 대우 너무했네. 바꿨지 않았어요? 바꿨지. 에스페로로 바꿨지. 나중에 좀 더 아, 주고. 돈을 주고. 예. 예. 아. 그때만 해도 자동차 큰 상이었죠. 아,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어렸을 때 르망이면 아, 좋았죠. 좋은 차였죠. 예. 아,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MVP 되던 해 이제 받은 연봉과 받고 나서 그 다음 해의 연봉이 많이 좀 차이가 났습니까? 그때 25% 상하니까 차이가 이게 올라가는 그게 룰이 있으니까 89년도에는 얼마 받으셨어요? 기억나세요? 보너스를 500인가 받았을 거야. 우승 우승- 보너스. 우승- A급. A급이니까. 아, 우승 보너스 500. 500인가 받았을 거야. 당시 연봉은 얼마나? 1200이요. 1200. 예. 야, 그러면 몇 년 안 됐잖아요. 신인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받아봐야 20% 상한선 걸려. 1500 이요. 1500. 예. 그때는 보너스보다는 메리트라는 게 있어요. 그 그게 말씀하셨잖아요. 더 짭짤했어요. 예. 안 다치면 얼마, 뭐 아니, 점수 때문에 얼마. 뭐 연승제로 가요. 10연승을 하면 아, 한 맞아. 3연승부터 시작을 해서 네. 4연승 하면 1000만 원 올라가고 5연승 하면 또 2000 올라가고 이걸 이제 딱 축적을 한 10연승 하면 네. 그걸 또 이제 선수들한테 배당을 해주고 나눠주고. 그 고가 점수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용돈이었지. 근데 그 메리트를 구단에서 이렇게 좀 성적이 안 좋을 때 그 메리트를 걸어요. 근데 한 번은 타이거스 있을 때 메리트를 걸었는데 우리가 좀 밑에 3위나 4위나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밑에서? 아, 중간 정도 하고 중간 있었을 정도? 거예요. 네. 타이거스가 이제 그럴 일이 없었는데 네. 메리트를 걸었는데 바로 10연승인가 했을 거예요. 그냥 중단시키더라고요. 프로인데. 아니 보니까는 한도 끝도 없이 헐거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잘못하면 아니 그 이게 보너스보다 타이거스란 팀이 되게 그 응징력이 좋거든요. 뭐 요시 한번 하자 하면은 네. 그 꼭 하거든요. 네. 근데 분위기다 보니까는 이거는 한도 끝도 없이 하게 생겼어. 그래갖고는 그때 하다가 한 10연승 하다가 저렇게 중단이 됐을 거예요. 야. 그때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야구 해오면서 그 시절이 그 나름대로 그래도 최고 재밌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아, 진짜 재밌네. 그런 아마 시절이었지. 지금처럼 그런 또 FA 있거나 이런 뭐 뭔가 목적이 있었을 때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우승도 그렇게 많이 못했을 것 같아. 우승으로 따졌을 때. 우승을 지도자 생활까지 해가지고 지금 토탈 8번 했죠. 8번. 왜냐면 두산에서 네. 3번 했고요. 와. 여기 타이거스에서 5번 했고. 그러면 두산에 있을 때는 반지를 줬나요? 줘요. 두산에 있을 때는 제가 저 1군에 2번 15년도하고 16년도 네. 그 우승을 하면서 2개고 또 코칭 스텝은 2군들도 감독을 할 때 반지를 줘요. 하고 지금 집에 있는데 5개는 없죠.
혜택은 없죠. 예, 없죠. 예. 그게 안타깝죠. 만들어 주지도 않았고 만들려고 한번 했었죠. 했는데 아쉽다, 그거는. 그게 좀 그게 무상이 돼가지고. 근데 저때 이때 내가 그때 또 총무였어요. 한다고. 그 당시 한 해준 게 아니고 감투는 돼. 우리 자체에서 예. 그걸 이제 하다 안 해주니까 아마 그때 나도 그게 한계인가 아마 받고 내가 트레이드 됐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2015년도에 이제 두산에 가가지고 우승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반지를 받으니까 되게 마음이 한쪽은 안 좋더라고요. 왜요? 근데 타이거에스 있을 때도 이렇게 반지를 좀 받았으면 하는데 내가 아쉽네. 혼자 이제 집에서 보면서 그래도 한 5번 우승하고 그래도 최고의 팀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짠했어요. 네. 그 인터뷰 내용 보니까 2016년도에 두산 코치로 있을 때 우승 반지 네. 그때도 네. 예. 근데 그 그때는 아들하고 둘이 받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뭐 자식하고 또 받았으니까 우승을. 그게 없거든요. 없어요. 이런 경우 없잖아요. 예. 같이 부자지간 해가지고 우승한 게 없을 거예요. 제가. 이야. 소위 말해서 아버지 세대가 야구를 하면 자식이 야구를 해가지고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정설이 많죠. 그런 이야기가. 근데 저보다 더 잘해요. 야구는. 저는 야구를 중간만 좀 했고 근데 자식이 더 근데 욕심이란 게 그 부모 마음이 이제 코치를 하잖아요. 더 잘했으면 해요. 근데 너무나 뭐 자식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너무 훈련을 많이 해요. 그 친구는 목이 메일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보기에 아버지로서 예, 그냥 하루라도 쉬었으면 쓰겠는데 뭐 일주일이 있으면은 보통 하루는 쉬는 날이잖아요. 네. 근데 그날도 나가서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죠. 야, 그 노력의 땀의 보상으로 이제 NC하고 이제 계약했거든요. 4년에 46억. 그런 보상을 또 받으니까 좀 더 받았으면 하는데 근데 또 솔직히 46억 말고 이거는 그냥 바람이니까 얼마를 생각하셨습니까? 뭐 많으면 좋죠. 큰 부상이 한번 오고 나서 그래도 올해 그래도 이렇게 회복을 좀 했어요. 회복을 했으니까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조금 대우도 받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32살이니까 아, 좋네요. 그러면은 앞으로 4년 후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네. 또 좋은 결과가 났으면 쓰겠어요. 근데 전에 그 FA 나오고 포수들 뭐 한참 얘기들 많이 나올 때 네. 이 양반이 갑자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아. 전화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본인도 위태롭고 세혁이도 FA 계약이 안 됐고 나는 이제 모임을 갖고 또 연락을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해를 해요. 그 심정을. 이제 가슴에 이제 이 응어리가 빨리 풀어져야지 전화를 받을 건데 FA 딱 계약하고 바로니까 목소리가 다 활기차게 딱 받더라고. 왜 그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렇죠. 자식 잘 되는 거 근데 봤는데 그때 복합적으로 나도 이제 팀에서 나왔고 네. 또 이제 세액이 이제 문제도 있고 네. 근데 그 FA라는 거는 신청을 잘 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좀 약간 도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몇 명 지금 한 6, 7명 정도가 지금 어디서 콜이 없잖아요. 내꼴 당해. 근데 그게 되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야, 정말. 근데 갈 수는 있는데 네. 좀 시간이 조금 더뎌지니까 좀 속이 좀 상하는 경우도 있었고 왜 아파가지고 다쳐가지고 좀 그렇게 재활도 해가지고 잘 했는데 만족할 성적은 아니지만 근데 조금 그리고 평생을 운동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FA라는 건 한 번에 보상을 받는 건데 좋은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아버지 마음이죠. 또 운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진짜 그때는 전화기 바라보면서 애가 끓이셨을 것 같아요. 아예 안 봤어요, 진짜. 너무 속이 상하니까. 자주 보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궁금하고 맞아요. 아들한테 말도 못 하겠고 네. 왜냐면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그건 솔직히 둘이서 이제 우리 며느리하고 같이 그 공유하면서 고민할 부분이고 결혼을 했으니까 더 고민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 이제 먹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근데 야구인이 아니면 네.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할 텐데 네. 지금까지 뭐 겪어왔고 꾸준히 이제 지도자 생활하면서 봐왔잖아요. 어차피 돈을. 계약은 끝난 거니까 뭐 만족을 하고 또 NC에 가서 그만큼 받은 만큼 또
잘 해야 되고. FA 계약하고 왔잖아요. 너 아빠한테 그래도 뭐 선물 하나 했을 것 같은데 못 받았어. 솔직히 얘기해봐. 아직 안 들어왔어 돈이. 아 입금이 안 돼. 아니 뭐가 들어와야지 말을 하지. 뭐 그 요구를 하지. 뭐라도 있어야지 요구를 하지. 잠깐만. 아직도 돈이 안 찍혔는데. 아들에게 영상 편집 한번 보내십시오. 입금 언제 이제 될 텐데. 아니 영상 편지 안 해도 됩니다. 예. 내가 봤을 때는 네. 입금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요구를 해야죠. 뭐 하고 싶으십니까? 뭐 천하도 하나 바꿔주지 않을까? 아니야 그건 내가 요구를 한 보다는 네. 아들놈이 내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 아니까 그렇게 해주겠지. 뭔데요? 그걸 모르겠죠 이제. 제가 아빠 근데 이제 용돈 많이 드려. 보통 지나가면서 암암미의 이야기를 하죠. 네. 저 차 이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차야. 아니 근데 차는 그래요. 저는 차에 욕심이 별로 없으니까 막 말을 하자면 아들도 포지션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포수를 조언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저기 초등학교 다닐 때 네네. 이렇게 현실적으로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세기가 좀 클 때 정도 되면은 포수라는 어떤 그 위치가 선호도가 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포수를 해라. 이왕 하려면은. 희소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포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끝까지 포수를 하면서 또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근데 지금은 그 포수라는 어떤 특정 그 위치가 상종가거든요. 그 필요로 하고. 없죠. 포수 부분이 조금 강화가 되면은 팀 자체의 성적이 올라가니까요. 박철우 전설에게 아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롤모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는 이제 그 아들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운동에 애착을 갖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저는 세계란 친구가 조금 더 도약을 해가지고 NC란 팀 있잖아요. 뭐 여기 지금 타이거스지만 네. NC란 팀에서 더 도약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합니다. 저는. 네. 예. 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예. 사랑한다. 입금 됐냐고도 좀 물어. 아니. 그러면 그거 보면은요, 얘가 또 숨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그때 좀 마음 아픈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 관련 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태에서 이제 쌍방울로 트레이드가 되잖아요. 네. 트레이드 되던 해에 아니면 트레이드의 어떤 이유가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원해서 트레이드? 아니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원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니까요. 뭐 구단 측에서 뭐 더 좋은 선수가 오니까 있고 그러니까는 뭐 저 같은 경우가 뭐 더 기회를 주려고 뭐 쌍방울 쪽으로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그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고 했을 때 좀 충격이 상당히 많았죠. 그때만 해도 뭐 트레이드라는 그 큰 문화가 되게 천대받고 좀 버려진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타이거스에는 자긍심이 많았거든요. 네. 평생 뭐 타이거스 맨으로만 살고 싶었고 그런데 다른 팀으로 가다 보니까는 많이 충격을 많이 받았죠. 트레이드라는 문화가 이렇게 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라 이게 그냥 마음만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선수들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 좀 약간 그냥 네, 받아들이기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 물건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위에서 팔면 가고 뭐 이런 식의 뭐 교환하면 서로 맞교환하고 우리 어떤 생각을 뭐 전달하거나 뭐 거기서 고집 피우거나 고집 피우면 그만둬야 돼요. 그때는 그럴 정도의 어떤 그런 거지. 그때만 해도 뭐 지금같이 자기 어떤 주관을 갖다 얘기하고 의논하고 이럴 상황이 아침에 그냥 갑자기 뭐 신문에서 먼저 나와보고 이런 상황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전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 네. 뭐 그런 부분은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쪽에 추라이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전주를 갔는데 그만둘라 그랬어요. 도저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긍심이 있고 타이거스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쌍방울한 팀을 딱 갔는데 그냥 헛웃음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한동안 조금 공허한 상태에서
좀 생활을 했었죠. 그때는 어느 포지션을? 그때도 뭐 지명타자 치고 지명타자. 일루 하고 일루가 이제 그때는 이제 김기태 아. 기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갔는데 뭐 시합은 뛸 수 있죠. 네네. 왜냐면 저는 저 타이거스니까. 타이거스라면 옛날에는 어디를 가든 간에 저는 진짜 어디든 다 시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만큼 잘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가가지고 뭐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좀 정립을 하면서 좀 여기서 안주하면서 또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 선수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때는 쌍방울 때였습니까? 첫 시련이 처음에 한 번은 이제 87년도에 한 번 다쳤어요. 여기 이제 여기 지금 말로 하면 햄스트링이죠. 네. 햄스트링 크게 와가지고 그 해에 한 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정말 마음이 아픈 게 그때 이제 트레이드 됐을 때. 트레이드 됐을 때. 이 해태 타이거스를 떠나게 되면서 되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 정도 네. 혜태 정말 타이거즈에 대한. 네, 자긍심이 있어요. 해태는. 송은숙 선수도 그랬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초창기 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어떤 것을 막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시원하게 털고 나갔습니까? 우선은 선수로서 그런 마음이었죠. 선수가 되자. 이제 밑바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정상적인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기 때문에 뭐 긍지를 갖고 뭐 하고 어디를 가서든 내 자리에서 좀 할 수 있는 그게 꿈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타이거즈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뭐 이제 10승하고 막 몇 년 하다 보니까 이 팀에서 내가 영원히 불박이겠다는 생각도 가졌죠. 형 때보다는 나 때는 그래도 내가 조금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왜 10승을 하고 트레이드가 이게 나왔기 때문에. 네. 내 성적이 안 좋았으면 네. 그냥 가란 대로 가는데 네. 그때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팀에 좀 가고 싶은 것도 얘기할 수도 있었고 또 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뭐 특별하니 뭐 야구 하면서 즐거운 생활이라고 뭐 해피하게 항상 생각하니까. 근데 타이거스란 네. 이게 되게 바운다리가 커요. 다른 팀에 가게 되면은 코칭 스텝을 해도 나만큼 우승을 많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보면은 조금 거리감을 두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타이거스는 이때 부피가 크다 보니까 쌍방 같은 거 갔는데 되게 얘들이 옆을 못 오더라고요.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좀 자부심도 있었죠. 1년 있다가 SK를 가게 됐죠. 지도자로. 당시에 정말 나한테 라이벌이 있었다. 신고해도 되죠? 네. 되게 얄밉더라고요. 선수 있잖아요. 그 친구를 이기고 싶었어요. 투수 한 명이 있었어요. 저희가 또 성향을 알아요. 성향을 알아가지고